강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교원대학교 특수교육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은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있고, 특히 기초학습 영역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학습 부진 그리고 학습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두 발제문을 읽고 토론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 발제문이 담고 있는 주제와 성격이 달라서 어떻게 하나의 맥락 하에 종합해서 토론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토론에 앞서서 저는 다문화 교육이나 교육과정 전공자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교육 그리고 특히 그 영역 중에서도 기초학습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전공하는 전공자의 입장에서 토론을 이 발제문을 바라보고 또 토론을 준비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발제였던 양영자 박사님께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에서 다문화 교육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이후 개정 큰 틀에서 이후의 개정 방향을 제안해 주셨고, 또 변영임 선생님께서는 학교 현장에서 특히 이러한 교육과정 운영을 할 때 실제로 필요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두 발제의 내용이 달라 보였지만 공통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내용과 전제는 한 학급에는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이 있고, 그리고 기회의 평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결과의 평등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다양한 맞춤 개별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국가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전제는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것은 개별 아동의 특성과 필요를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 개별화 교육을 제공해주는 교육에 관심 있는 전공자로서 매우 공감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렇게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그런 국가 교육과정에 대한 고민이 결국은 특수교육에서는 개별 학생 한 명 한 명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그 맞춤형 교육, 개별화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이러한 개별 아동 차원에서의 맞춤형 교육에 대해서 특수교육에서는 고민을 한다면 결국에는 그 학급 차원으로 개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교육 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학급 차원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그런 고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영임 선생님께서도 UDL이나 보편 그 맞춤형 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한 첫 번째 토론을 해주신 선생님의 그 토론문에도 보시면 RTI 모형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즉 중재 반응 모형, 다단계 지원, 그 단계의 지원 체계인 중재 반응 모형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즉 1단계에서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질 높은 교수를 학급 차원의 질 높은 교수를 제공을 하고, 이제 2단계에서는 그룹 교수를 하고 3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1대1로 하는 특수교육의 형태로 교수를 하는데, 이 각 단계가 분리돼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즉 1단계에서는 전체 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일반 교사가 질 높은 교수를 하고 3단계에 교수가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는 특수교사가 교수를 하는 그런 분리된 교육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특수교육과 일반 교육이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연결선 상에 있고 서로 협력을 하는 것이 전체 소외된 학생이 없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측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양영자 박사님께서의 발제에서는 이런 교육과정 운영의 전반적인 틀과 방향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또한 두 번째 발제를 해주신 변영임 선생님께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과정 운영 시 고려할 점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주로
질문 두 발제하신 분들에 대한 질문보다는 대부분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첫 번째 발제문에서는 총론에 반영되어 있는 다문화 교육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데 다문화 학생을 포함해서 교육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다 넓은 관점으로 생각했을 때 현재 교육과정 총론에서 강조하는 핵심 역량, 자기관리 역량, 지식, 정보 처리 등등 관련된 공동체 역량까지 이러한 핵심 역량은 매우 중요하고 하지만 이런 핵심 역량을 얻을 수 있는 더욱더 기본이 되는 기본 소양인 3R에 해당하는 그런 읽기, 쓰기, 세마기 이러한 기본 소양에 대한 함량에 대한 내용이 부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기초학습뿐만 아니라 정서나 행동 그리고 사회성 기술 역량 부분도 비슷한 맥락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다문화 교육 관련 정책의 방향이 앞서 해주신 내용 중에 분리교육이나 시혜교육 성격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표현하셨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그 학습 부진 학생 혹은 학습 결손이 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 방향에 있어서도 총론의 내용을 보면 특별 보충 수업 운영을 지원하거나 어떤 학습 결손이 발생했을 때 추가적인 보충 지원을 하는 식으로 소극적인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 학생을 포함해서 문화적, 사회 경제적, 그리고 사회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질 높은 교수를 받을 기회가 부족했던 학생을 위한 그러한 학생들을 위해서 보다 어떤 그 학생들이 이미 실패를 경험한 후에 후속적인 조치로 학습 결손을 보완하거나 보충 수업을 제공하는 형식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지원의 방향으로는 그 두 번째 발제를 해주셨던 그 변영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보편적 학습 설계나 혹은 맞춤형 교육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은 질 높은 학급 차원의 교수, 1단계 교수를 제공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보편적 학습 설계 그리고 맞춤형 교육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한 학급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이나 자료집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RTI 모형에서 1단계 질 높은 학급 차원의 교수를 제공할 때 UDL 그리고 맞춤형 교수에 대한 제안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UDL은 소외된 학생들뿐만 아니라 영재 아동도 모두 포함하는 아까 그 소외된 학생의 그 워드 클라우드에 영재 아동도 있었는데 그런 모든 학급의 학생을 위한 접근 방법이기 때문에 매우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국내외 연구를 통해서 그 UDL의 효과성이 입증되었지만 그것은 연구물에서 제공하는 그런 증거들이 많고 실제로 국내 학교 현장에서는 그 UDL이 실제 보급되어서 적용되는 사례가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특히 그리고 그리고 주로 주된 연구들이 UDL의 개념이나 원리에 대한 그러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고 실증적인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물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UDL이나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것이 한국의 교육과정과 학교 현장을 고려해서 어떻게 보급될 수 있는지 추가적인 실질적인 지원 방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맞춤형 교수는 사실 다양한 집단화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을 제공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교수 내용이나 평가 방법들도 모두 다 다양하게 제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제공하는데
그런 한계가 제한된 지원이나 행정적, 재정적 이유로 그러한 맞춤형 교수를 제공하는 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여러 다른 학자들은 이런 맞춤형 교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학급 차원의 증거 기반 교수를 적용하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학급 차원의 증거 기반 교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연구를 통해서 효과가 입증된 방법을 학급의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적용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체계적인 반복 읽기를 통한 읽기 유창성 교수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국내에 이러한 관련된 선행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반복 읽기를 통해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읽기 유창성이나 이해 정도가 매우 높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주관한 읽기 유창성 프로젝트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34개 학급이 참여하였는데 했을 때 읽기 유창성 향상에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음이 보고가 되고 있고 또한 대다수 참여한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학급 차원의 증거 기반 프로그램들이 기초학력 격차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학급 차원으로 효과가 입증되어 과학적인 방법을 통한 연구를 통해서 입증된 방법 교수 학습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하는 그러한 방법이 맞춤형 교수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게 지금 토론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제가 처음이어서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아직 잘 헤아리지 못하겠는데요. 2분 정도 예, 남았습니다. 네네네. 2분 정도? 네. 그래서 우선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UDL이나 차별화 교수, 맞춤형 교수 모두 강조하는 내용은 지속적인 평가 체계의 구축입니다. 왜냐하면 학생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학생의 학습 정도를 확인을 해야 그에 대한 맞춤형 교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기초선상에서도 다 차이를 보이지만 그 처음 선 기초선상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지만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속도에서도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 똑같은 교수를 제공해도 그에 빨리 반응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느리게 반응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반응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교수를 제공하는 중간중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은 이런 실질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그런 평가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하여서 말씀드리고 싶고 현실적으로 학급에서 학생들에게 모두 다 평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웹 기반 검사 체계나 앱 기반 검사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통해서 보다 쉽게 아이들의 그런 학습 정도를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개별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전체 학급 학생들을 학급 차원의 개별화 수업을 하는데 더욱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개인적인 그런 두 발제문을 읽고 생각한 개인적인 첨언을 더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총론에서 강조하는 그런 핵심 역량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기본 소양이 되는 3R에 대한 내용도 부재하고 또 사회적 기술 역량도 마찬가지로 좀 부재하더라. 또 이런 또 제언을 해주셨고요. 또 총론에서 학습 부진 학생의 결손 아동에 대한 지원이 매우 소극적으로 좀 기술되어 있는데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이게 좀 보충되어야겠다. 그리고 UDL은 모든 학생을 위한 접근 방법인데 실제 그것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보급될 수 있는지 그 지원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한데 그런 연구가 좀 필요하겠다. 또 이 맞춤형 교수가 대표적으로 학급
지원의 증거 기반 교수가 되면 좋겠는데 실제로 읽기 유창성이라는 좀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토론회도 저희가 했었죠. 그 성과를 발표하는 그런 예가 있더라. 그런 증거 기반 교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지속적인 평가 체계 구축과 피드백이 필요한데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이런 웹 기반이나 앱 기반 인공지능을 통해서 정말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 진짜 이제 그냥 선생님의 그냥 감각으로 진맥하는 것이 아니라 좀 교육적인 MRI, 교육적인 CT를 좀 찍고 아이들을 평가하는 이런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라는 이런 좀 재원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마지막으로 이제 특수학교 선생님이시죠. 우리 춘천 동부초등학교 특수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남광현